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석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삼성을 이끌어 주기를 그 날만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이 지금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나 있을 뿐인 것이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가들 덕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가라고 한다면 무조건 악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하는 건 무조건 사회적인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풍토가 만들어진 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성리학적인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일종의 어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모습이 어땠습니까? 현실을 지각하지를 못했어요. 현실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입니다. 벌써 망해도 망했던 명, 그 명에 취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냥 일본을 갖다가 오랑캐다 그런 식으로 무시했다가 조선이 결국에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친일파가 조선을 망친 것이 아니에요. 고종이라고 하는 매국노가 조선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정을 안 했던 것이고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속 자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그런 얘기는 다 치워놓고 일단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엔 놀라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저 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나 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죄를 짓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법들이 있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은 기업에 대해서 취업 제한이 5년까지 걸려버린다. 저게 지금 의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업가로 하여금 그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완전히 그냥 해체를 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동안 취업 제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저런 식으로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저런 식의 취업 제한이 발생이 될 수가 있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내용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선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법의 14조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런 식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제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로부터 취업 제한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 형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형을 다 살려면 2022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법이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없죠. 형을 다 살지를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김승현 회장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죠.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014년도에 기소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다 끝났던 당시가 2019년도 2월달 그쯤입니다. 그렇게 집행유예가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전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2년 동안 취업 제한이 걸렸고 2021년 2월달이 되고 나서야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2022년도에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취업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취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4년 동안 무보수인 상태입니다. 무보수로 지금 4년 동안 재직 중이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취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취업 제한을 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인데 이 논리로 실제로 적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8월에 사면이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취업 제한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무보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을 하겠다라는 법률에 따르게 되면은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취업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을 살고 있는 중인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취업 제한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반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취업 제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법리적인 해석인 것이고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그거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법치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냥 무대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수감 중이라고 할지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무대뽀로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부회장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까? 뭐를 근거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취업 제한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삼성에서 이사회가 열렸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저런 식의 주장이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의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그때도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참여연대 측의 주주가 다음같이 얘기를 하죠. 이 부회장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미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제한법을 위반한 만큼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취업제한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회장직을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인용하고 있는 그 취업제한에 대해서 명시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취업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기 입맛대로 지금 마음대로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취업 제한을 할지 뭔가 임원직을 내려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논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얘기하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 준법위는 외부감시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법을 월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법위의 결정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식의 저런 식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준법위를 왜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고 왜 재판 과정에도 준법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까?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준법감시위원회. 거기죠.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같은 기사가 이미 나왔었죠. 도대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판단을 미루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기업의 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막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근거를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과업이 하나가 남았다. 그거는 바로 삼성전자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부동산도 지금 해체를 시켜버렸고 외교도 지금 해체를 시켜버렸고 국민들의 안전도 지금 해체를 시킨 상태 아닙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를 해체시키는 거다. 이런 지금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 별 난리를 치고 별 그냥 발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법치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런 식의 판단이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